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오게 될 길로 The Main Street The New Sorrento.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새로운 방향이 될 그들의 움직임은 더 메인스트림, 더 뉴 소렌토.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타이어 테크. We should never have let AI out of the box. 진짜 집중도가 엄청 장난 아니었어요. 눈물도 흘리고 울면서 받는 감동적이고. 아이맥스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리에이터 10월 3일 아이맥스 대개봉 10월 6일 I've been pulled through time between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로키가 돌아온다. Great. And around we go. All right. Begin. 로키 시즌 2. 맥도날드 대파 또 가져가는겨? 잘했어. 우리 농가 살리는 버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넓은 부위 통증이라면 맨손에담 로션. 맨손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더 시원하게. 맨살에 쓱. 통증이 싹 바르는 통증 지우개 맨손에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 고마움을 표현할 땐 동안 선물 세트죠. 건강 가득, 맛도 가득, 고마움도 가득. 온 가족 행복 가득한 명절 되세요. 명절엔 역시 동안 선물 세트. 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진보입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 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도전하는 순간 진보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프로그레스는 무엇입니까? 아침엔 상쾌한 수영.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역을 한 번에. 트릿 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풍성.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99.7%) 더욱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 비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감싸 닿기 힘든 부위까지 닦아줍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최대 연이자 3,000%를 부과하는가 하면 성착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법 대부업의 실태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배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해경. 도착한 현장에는 배가 뒤집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배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새벽 시간, 촉박한 골든타임 속에 시도된 구조작전을 잠시 후 긴급 상황에서 확인해 보시죠.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마데카 프라임. 화장이 잘 받아요. 센시아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아.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리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숙면에 좋다는 거 다 해봐도 깊은 잠이 어렵다면 숙면 기술을 써. 0.5도 제어 기술로 깊이가 다른 숙면 온도를. 나비엔 숙면 매트 온수와 카본. New life begins. The all-electric ID4. 또 거기야?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 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이 집 맛있네. 고기에 진심인 한양 화로. 이 불법 대부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정한 우리나라 불법 사채 이용자는 7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대연 3,00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가 하면 성착취까지 일삼는다고 합니다. 자, 이 불법 대부업 피해 그 실태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30대의 나이에 삶이 망가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생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회생. 막 신용카드나 이걸 다 묶어서 한 번에 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기준이 안 되니까 대출만 상담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을만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제1, 2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피해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한 대부업체에서는 소액 대출을 먼저 종용했다고 합니다. 30만 원 빌려 50만 원으로 갚는 거를 한두 번 정도 해야 100만 원 나오고 2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계속 바뀌어서 피해자가 최초 필요했던 100만 원을 빌리기까지 소액 대출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제가 30만 원을 필요해서 대출한 게 아니잖아요. 30에 50 이거를 이제 하나만 거를 두 개로 늘려주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30, 30, 40 이게 원금이에요. 그런데 이자는 50, 50, 7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희한하네요. 네, 약 4개월 동안 피해자가 이 대부업체에 빌린 돈은 200만 원이지만 피해자가 갚은 이자만 2,300만 원. 업체가 정해진 기한에 1시간만 늦어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자를 버거워지자 이들은 악랄함을 드러냈는데요. 추심 과정에서의 욕설과 협박이 기본이었던 이 불법 대부업 일당. 처음 돈을 빌릴 때 요구했던 가족, 친구들의 연락처와 본인 명의 통장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사진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너 여기서 이거 안 보내면 이 통장 대여 이걸로 신고하면 너 벌금 600만 원 나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본인의 통장을 줬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까 겁에 질려 결국 요구에 응했다는 피해자. 이자를 못 갚은 지 고작 1시간 후 결국 사진 바로 유포됐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처음에는 가족만 단톡에 초대해서 가족한테 보내. 자기 인스타 파가지고 스토리에다가 내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 태그한 거예요. 멘탈이 너무 깨지더라고요. 너무 악질이네요. 네, 현재 해당 불법 대부 일당은 9월 21일에 검거돼서 수사 중이지만 일당 중 단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또 지난 9월 12일이었죠. 피해자들에게 연 4,000%의 이자를 부과하고 성착취 추심을 진행한 또 다른 불법 대법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일당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는데요. 예전에 사업하다 잘 안 돼서 대출을 못 갚아서 이제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냥 진짜 솔직히 생활이 필요했어요. 빌려준 게 없나 이래 찾다가 내가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몇십만 원이 필요했을 뿐인 피해자는 약 6개월 동안 이어진 협박에 110만 원을 강제로 빌리고 642만 원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3일을 제가 늦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진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자가 3일 밀리자 피해자에게 불법 사진뿐 아니라 성적인 영상까지 요구했던 불법 대부업체 일당. 결국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당 사진까지 유포했습니다. 자, 일명 3050 대출은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신종 수법인데요. 3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들은 담보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이미 상환을 완료해도 더 돈을 달라면서 주변인들에게 문자를 돌리고 협박 전화까지 일삼는데요. 아들은 돈 빌려고 하고 지금 잘못했다고 내가 씨발 돈 달라 그랬어? 아니 내가 니한테 돈 달라 그러냐고 그것들아. 더 큰 문제는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 불법 대부업체들의 광고 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당일 대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5분 대출, 무직자, 신불자 누구나 가능하다. 제가 이게 말이 안 직접 되잖아요. 한번 네, 이런 거 보고 메시지를 연락하는 거죠. 보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없이 문의가 가능한 업체들의 무직자인 상황으로 가장 문의가 왔습니다. 보세요. 당일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묻자 승인 후 바로 가능하다는 답이 오는데요. 자, 오직 SNS로만 채무자와 소통하는 비대면 불법 대부업체. 경찰에 신고를 포기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죠. 그런데 이름 본명을 모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매달려서 붙잡아놓은 다음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내 정보는 모두 넘어갔지만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들은 두렵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돈을 빌렸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권고가 수사가 좀 어려운 면은 있죠. 안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채무자들도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원이 확인이 안 되니까. 네,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 건수가 약 6,700건을 기록하면서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2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량은 지난해 대비 60% 감소한 상황인데요. 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량이 감소하는 상황, 관련 업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부업체는 뭐 저축은행 이자든지 뭐 캐피탈한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대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이게 낮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 대출을 다 중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익이 줄어들어 대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고가 고금리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기관도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되고 금리 자체의 상한이 지금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리에 맞춰서 공급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현재 불법 대부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만 구속률은 매년 1%대를 기록하고 징역형 선고.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벌금 정도에서 많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벌금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또 활개를 치고 자신한테 또 위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사고형 같은 경우는 강요나 협박 이런 부분은 좀 달리해서 좀 엄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 못할 사정 속에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더 흐르기 전에 불법 대부업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23일 새벽 강원도 인근 바다에서 배 한 척이 전복되었습니다. 선생님! 새벽 5시경에 배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입니다.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해경. 하지만 뜻밖의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더 들어가면 안 돼. 여기 테트라야 지금 가. 구조선마저 침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해경은 직접 뛰어들어 선박에 접근합니다. 전복된 선박 안에 한 명이 갇혀 있다는 소리를 저에게 질렀습니다. 전복된 배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말에 급히 물 밑으로 내려가 배 안을 살피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죠? 자, 다시 한번 잠수해 수색을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됐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살아있으면 두들겨 보세요! 생존자를 찾기 위해 배를 두드려보지만 답은 없었는데요. 들리네. 그 순간! 오케이. 소리 들려? 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저기 안에 공간이 있나 봐요. 괜찮으세요? 아주 미세하게 생존자의 신호가 들려온 겁니다. 해경은 반응이 있었던 배 안쪽으로 진입해 다시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소리가 났던 방향을 확인하던 바로 그때 조타실 쪽에서 다리가 보입니다. 수색을 하다 보니 선수 앞쪽에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작은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서둘러 요 구조자에게로 접근하는 해경. 다급히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 좁은 에어포켓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위해 요 구조자에게 호흡기를 건네보지만 경황이 없어 잘 착용하지 못하는데요. 이미 배가 뒤집힌 지 30여 분이 지난 상황. 이대로라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는데요. 지체 없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해경의 인도를 따라 무사히 배에서 탈출하는 요 구조자. 드디어 수면 밖으로 향하는데요. 상당히 긴 잡아. 오케이. 앉아. 차가운 물속,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버틴 요 구조자.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저체온증 왔군요. 그런데 요 구조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쇼크 상태를 의심한 해경. 손톱을 눌러 확인해 보는데요. 약간의 저체온증만 있었을 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전복 사고. 해안가 유실 방지를 위해서 인공 테트라를 설치하거든요. 그거를 못 보시고 전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출항하다 테트라포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전복된 겁니다. 배 내부에 생긴 작은 에어포켓에 의지해 숨을 쉴 수 있었던 건데요. 그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잘 버티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닷속, 작은 행운과 신속한 구조가 소중한 목숨을 살렸습니다. 평화로웠던 수원의 한 골목길이 어느 날 갑자기 시끄러워졌다는데요. 칼 버려요. 칼 버리시라고요. 길거리에서 벌어진 흉기 소동. 무슨 일일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82세인가 3세야. 근데 칼을 들고 와서 어디 가느냐. 찔러 죽인다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작은 흉기로 위협하더니 어디선가 큰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80대 남성.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이 신고를 한 끝에 빠르게 경찰이 출동합니다. 아저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계속되는 경찰의 명령에도 쉽게 응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칼 가져올 당시에 당사자가 이 안에 있었어. 이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막았어요. 그래 막으니까 그 막은 사람한테 너도 죽고 싶으냐고 막 이런 거예요.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하기 위해 가게 문을 잠가버리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소용이 없었는데 칼 버려요. 칼 버리시라고요. 급기야 칼을 들고 경찰에게 달려드는 남자. 바로 그때 달려오는 모습 보고 이제 바로 테이저건 발사해서 이제 제 앞에 바로 한 거죠. 선생님은 현 시간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하는 법을 chấp 합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흉기를 놓지 않던 남자.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자기가 만나던 그 여자분이 거기 가게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다름이 아니라 연인 사이의 오해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던 겁니다. 저희한테만 이제 특수공무집행만 한 게 아니고 그 가게에 있던 분들한테도 칼을 들고 다시 찾아간 거라서 특수협박 혐의까지 같이 적용이 돼서 현재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인데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행동,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밤 12시가 딱 넘어가서 손님을 모시고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각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버스의 앞에 의문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역주행을 하던 차량이었는데요. 아이고. 전광판에 깜빡깜빡거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역주행 차량 발생 비상 깜빡이 켜고 서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어허, 실질적으로 앞에서 진짜 역주행 차량이 있으니까 되게 좀 당황했었던 것 얼마나 같아요. 놀랐을까요? 고속도로를 당당히 역주행하던 차량은 앞을 가로막은 버스에 겨우 멈춰섰는데요. 버스가 앞을 가로막자 이번에는 옆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합니다. 갓길로 들어서셔가지고 제가 앞을 막으니까 후진을 하셔가지고 가려고 하시길래 저는 계속 앞으로 밀고 가면서 막았던 겁니다. 퇴로를 차단당한 차량. 드디어 그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히 담배를 문 채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이상하네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지듯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경찰관분한테 소리도 지르시고 막 욕도 하시고 막 난동을 좀 많이 피우셨습니다. 근처 휴게소 진입로를 거꾸로 빠져나와 역주행을 시작했다는데요. 음주운전일까요? 우리도 그 마약이나 그런 거로 처음엔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시약 검사도 하고 음주 감지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술도 마약도 안 했다는 운전자.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갑자기 모친 산소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갓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잠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하. 고의성을 가지고 하면은 도로교통법상 공항선 침범 그거를 해가 형사 입건도 하거든요. 형사 입건하면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냥 지나쳤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속도로 역주행. 당신의 행동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기묘한 실종 사건이 발생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이곳의 주민들까지 달려들어서 애타게 찾고 있는 대상은 사람도 반려동물도 아니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은 정체. 바로 미 해병대의 전투기였죠. 미국 해병대 소속 F-35B 한 기가 이륙을 해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사가 비상탈출을 했고 그 이후에 항공기가 실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F-35는 정말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35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한 억지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만큼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미국 해병대가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등 내외부 무기를 포함해서 최대 6톤가량 적재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걸까? 항공기를 추적하고 탐지하는 방법이 전파를 발사를 해서 반사된 그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건데 스텔스 기능이라 함은 전파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엉뚱한 곳으로 반사되게 해서 비행기를 추적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35의 스텔스 기능 때문에 조종사가 탈출한 이후 전투기의 위치는 육안으로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최첨단 전투기를 찾기 위해서 주민들의 눈까지 빌릴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We had a military jet crash. I'm the pilot, and I'm not sure where the airplane is. Has there been a report of an airplane crash? Okay, is there any serious bleeding? Can you please send an ambulance? 탈출한 조종사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SNS에는 이 황당한 실종 사건을 조롱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실종된 F-35로 추정되는 기체가 추락하는 영상까지 등장했는데요. 의식을 잃은 조종사를 최대한 보호하는 첨단 기능에 의한 것으로 조종사 탈출 이후 100km 정도를 홀로 날아갔던 겁니다. In the bathroom taking a shave, and I heard a screeching, something between a screech and a whistle. I said, what in the world is this? I said, oh my goodness. Then I heard a boom. 행방이 묘연했던 전투기는 실종 이후 28시간이 지나서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북쪽의 호수 인근에서 발견됐죠. 다행히 깊은 숲속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상황.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사건이지만 그만큼 F-35가 추적하기가 힘든 전투기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얼마나 잘 설계된 전투기인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거리 곳곳에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도쿄. 평일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今日金曜日ですけど、お仕事とかって？今日はこの日のために有給取ってきました。昨日の、夜7時半から並びます。 밤샘과 노숙까지 마다하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들, 대체 무엇을 사기 위한 줄일까요? 트레이딩 카드 때문인데요. 오픈런 하는 것처럼 그 가게 앞에 몇백 명씩 줄 서는 건 기본이고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가 없는데 그 사이에 가끔 희귀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희소성이 있는 카드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들이 애타게 구매를 기다렸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이야, 도기도기しますね. 유명 애니메이션부터 게임, 스포츠 선수까지 다양하게 제작되는 트레이딩 카드. 한 묶음에 평균 10장 정도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카드를 수집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룬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카드만 판매하는 매장도 있는데요. びっくりですよね。今のその何万何十万っていうのはすごいなって思いますね。 인기 캐릭터일수록 또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 30만 원대는 기본이고 무려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こちらの商品になりまして、3枚セットで998万円になります。はい。 전 세계에 단 39장만 존재하는 카드는 무려 70억 원에 거래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근데 부피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카드라는 게. 이게 훔쳐서 가져가기도 되게 쉽고 명품 가방이나 시계처럼 고유 번호 혹은 보증서가 있지도 않아서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올 한 해 도쿄 아키하바라에서만 1,000장의 카드가 도난당하는가 하면 야마나시에선 10,000장이 넘게 도난을 당했습니다. 미술품, 막 그림 펴서 소장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카드가 들어간 이제 패키지를 팔기 시작하면 이 카드를 내가 지금 소장해서 팔면은 더 이득이 나겠구나 해서 그냥 그런 경제적인 이득만 보고 카드를 수집하는 분들도 요즘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불과 4년 전에 5,500원이었던 카드가 애니메이션 유행 등을 이유로 200배 넘게 가격이 오르면서 새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애니메이션 팬이 많은 만큼 고가의 희귀 카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재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일본. 하나로 약 2조 원 규모의 카드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중국 SNS상에는 시골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영상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후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일부 영상들이 사실은 만들어진 사연들이고 미리 고용된 연기자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현지 상황을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의 주요 농업 기반 도시 중의 하나인 스촨성. 최근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 한 여성이 성실하게 농사지으며 생활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영상 속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지은 농산물을 판매까지 했던 그녀는 사실 1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들 역시 저가에 사들인 농산물이었는데요.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이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스촨성의 한 산골 마을. 你要买16吗？几岁了9岁。 9岁啊，你一个人吗？不是，我奶奶在后面。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안타까운 사연을 올리자 소년의 교육비를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核桃没有核桃大宝贵，没得16。我做16是你给你买说娃娃说我给你，我奶奶背不到，我奶奶要个台，他们叫我们说的。 할머니와 소년에게 돈을 건네고 거짓말을 시킨 뒤 후원금을 챙긴 건 이 영상을 찍은 1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수확해서 판매하는 농산물들에 대한 홍보 영상은 기존에도 주로 올라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연출까지 하는 영상들은 최근 들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산자의 마음 아픈 사연까지 공개하면서 동전표를 얻은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SNS에 친숙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사연을 지어내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 기회도 잘 잡으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회 초년생들이 받는 첫 월급 평균이 한국 돈으로 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 게다가 지난 7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이에 갈 곳 잃은 대학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이 1인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희망할 만큼 인기 직종이 됐는데요. 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국영기업에 취업해서 정해진 월급을 받는 중국. 그마저도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차라리 1인 방송을 통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엔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집안일을 하는 일명 전업 자녀들의 1인 방송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现在我想要回答大家的是，我近期不打算找工作了，我想在家里做一段时间的全职儿女。 돈을 벌 목적으로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을 앞세운 연출을 가장한 사기 행각들이 많아진다면 사람들도 무작정 의심부터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진실된 사람들도 피해보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 마치 축제가 열린 듯 춤을 추고 환호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I am here because I love the EU and I want to go back into the EU. What do we want? Free joy. When do we want it now?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1월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했던 영국. 유럽연합에 지불하는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15조 원 규모의 분담금을 모두 국민에게 사용하겠다는 목표로 브렉시트를 강행했죠.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런던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서 재가입 촉구 시위가 펼쳐진 겁니다. 막상 브렉시트를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는 크게 달라진 점도 없고 주변에서는 이럴 바에야 다시 유럽연합에 들어가서 물가 상승이라도 잡아야 한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당시에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던 상황. 일각에서는 브렉시트로 한화로 약 55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반기에는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죠. 영국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서비스업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타 공산품이나 농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근데 유럽연합 탈퇴 이후로 그만큼 관세도 많이 붙어서 그 값을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투표 때와는 정반대로 유럽연합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영국. 한때는 유럽에서 벗어남으로써 영국이 더 큰 이득을 볼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득은커녕 브렉시트의 이면을 국민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만큼 영국의 유럽 재가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47년 만에 유럽연합에서 떠나와 7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으로 향하려는 영국.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엄마. 아들, 추석 때 언제 오니? 너 장가도 안 가고 대체 언제 결혼할 거야? 응? 너 혼자 오는데 그냥 덜렁 맨손으로 오는 거 아니지? 너 언제 출들래? 그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라도 사서 내려오거라. 당장 내일부터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의 장가가라, 시집가라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손 두둑히 챙겨가기. 추석 물가 한번 싹 훑어보고 와야겠죠? 풍성한 마음을 전할 추석 선물. 선물 선호도 1위는 다름 아닌 한우인데요. 이 추석 시즌 한우에 대한 물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백화점에서 무려 28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자, 영수증 보시면 보이시나요? 28만 원입니다. 소 가격이라 소소하진 않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등심구이용, 국거리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등심구이용부터 살펴보면 자, 등심 800g. 요거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데 926g입니다. 28만 원에 1.7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예산으로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구입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언뜻 보기에도 양이 꽤 되는데요. 보이시나요? 등심입니다. 무게는 약 1.8kg 정도 되고요. 자, 이건 국거리거든요. 이건 또 1.8kg 정도 됩니다. 각각 백화점과 시장에서 구입한 한우입니다. 28만 원 같은 금액으로 등급은 물론이고 부위까지 맞춰봤는데요. 비교해보니까 무게 차이는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한우 선물 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등심 먼저. 벌써 한 상자가 나왔어요. 모닝 한우 선물 세트 한 상자 완성. 그런데 아직 남았죠? 하지만 자, 보시면요, 같은 금액 28만 원을 줬는데 이 한 상자가 이렇게 두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고급스럽거나 능숙한 포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같은 등급과 부위인데도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선생님, 저 이거 한 상자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된다고요? 한우는 언제나 옳죠. 고기 굽는 소리만 들어도 추석 같습니다. 보시기 오른쪽이 시장 정육점 등심이고요. 왼쪽이 백화점 등심입니다. 자, 그럼 일단 또 먹어볼게요. 뒤로 1차 즐겼다면 역시 맛도 봐야겠죠. 백화점과 시장 정육점의 등심, 두 곳의 맛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 등심, 백화점 등심 둘 다 맛있는데요. 한우는 다 맛있나 봐요. 물론 이게 선물이다 보니까 브랜드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게다가 속값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올해 한우 도매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14%나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떨어지긴 했소.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다른 때보다 한 20, 30% 더 올랐어요. 작년 추석보다는 더 올랐죠? 작년 추석에는 3만 5천 원 정도였으면은 네. 지금은 6만 원이고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대부분이 구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등심이나 앙심이나 채끝. 근데 물량은 얼마 안 나와요. 구매 수요는 높은데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즉, 사육 두수나 도축 물량이 풀리면서 속값 자체는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가 많은 구이용 부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량이고 추석을 앞두고 물량 확보가 관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추석 시기 이 한우보다 사기 두려운 것이 있답니다. 바로 이 사과요. 추석 대표 과일 사과. 이 사과가 금값이 됐습니다. 비싸진 가격 때문에 시장의 일부 과일 가게에서는 아예 판매조차 하지 않는다는데요. 오늘은 아까는 너무 비싸서 못 가요. 배 하나 8,000원. 물량이 없어요. 일단 사과 자체가 없어요. 장바구니 쉽사리 담기 어려워진 사과. 전통시장에서도 개당 10,000원인 사과도 볼 수 있는데요.
추석과 수확 시기가 비슷해 현지 제철인 홍로 사과도 전년 대비 35%가량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사과값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궁금해지죠? 그럼 농가로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과 작황은 그럼 어땠나요? 내가 볼 때는 30%, 35% 정도는 감소될 거로 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홍로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한 농가도 있으니까 수확을 70%가 떨어졌고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약 30% 보는 거예요. 아, 수확량 자체가 대폭 줄었다는 건데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게 조위에 의해서 점이. 그러면 이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 거지 또 이게. 비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바로 탄저병입니다. 봄철 냉해 피해를 시작으로 잦은 폭우와 폭염까지 사과가 잘 자라야 할 시기에 탄저병이 농가를 덮친 겁니다. 그럼 이거 약품 처리로 막을 순 없나요? 7, 8월 달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제대로 날 햇빛 제대로 본 날이 없잖아. 탄저약을 아무리 뿌려도 뿌리고 나서 비가 2, 3일 안에 오면은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약품으로도 탄저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요. 그런데 불청객도 등장하는데요. 지금 썩은 데에다 아비가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저놈이 또 옮겨. 저 아비가.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과들의 산지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됐나요? 작년에는 10과짜리 그게 한 4만 원대. 올해는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거 더 받으면 뭐냐고. 썩은 게 70%인데 실제 그 수입은 안 썩은 애만 못한 거예요. 산지 가격이 올랐어도 작황이 좋았을 때랑은 당연히 비교할 수 없겠죠.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추석 물가. 그런데 최근 정부는 추석에 주로 소비되는 추석 성수품 물가가 6%가량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감되는 물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추석 물가는 왜 전년 대비 6%나 낮은 거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주 높았던 이런 시기였고요.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는 것뿐이지 절대 가격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년 때보다는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물가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네요. 내년 추석엔 부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물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수상한 소문 보실 텐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나무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정말 뭐 버릴 게 하나 없는 이 과일 뭘까요? 네, 가을이면 선명한 주황색 빛을 띠면서 익어가는 과일, 바로 네. 단맛이 일품인 감 이야기입니다. 네, 감. 그런데 제철을 맞고도 달콤함은커녕 떫은 맛을 내는 감이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사실일지, 또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지 그 진상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그저 반갑습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감사하고 행복한 추석. 계절이 주는 보석 같은 이 선물이 활용점정격이죠. 특히 가을에 감을 먹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로운 물질들을 좀 몸 바깥으로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감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 해주는 거죠. 황금빛 옷 속에 신선히 마시는 단물이 있다 해서 금이 오객으로도 불린다죠. 오늘은 가을 과일의 대명사, 감에 대한 수상한 소문입니다. 감의 고장 상주에는 감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여기 외남면 얘기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디를 가든 잎사귀 사이로 빼곡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건 초록빛 감들 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사과 아니에요? 떫은 감을 10월 15일 넘어서 또 이래 건강한 나무들은 한 20일 넘어서 수확을 하거든요. 아하, 아쉽게도 감이 아직 덜 익었다네요. 지금 먹으면 떫어요? 당연히 떨지. 아주 떫을 것 같은데요. 떫어도 아주 많이 떨지. 아 그래요? 설 익은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상황은 왠지 안 받을 것 같죠? 못 먹죠. 진짜 먹지도 않았는데 어우.
아우 짧아. 아우. 누구나 한 번쯤은 떫은 맛에 괴로웠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저 감을 잘못 골랐다라고 생각해왔다면 떫은 감은 정말 억울하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떫은 감 연구의 진심인 전문가를 만나서 답을 물었습니다. 떫은 감은 어릴 때도 떫고 다 익어도 떫어요. 아, 그래요? 말랑하게 잘 익은 감이라면 달콤한 맛이 가히 일품이어야 하거늘 땡감은 익어봤자 떫은 맛만 낸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 나이를 불문하고 반사신경 발휘하게 하는 떫은 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출염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미각 세포가 조여오는 듯한 그 느낌. 네, 맞아요. 혀에 있는 막이 왜 오그라들까요? 그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이 이제 수용성 탄닌이랑 결합을 하면서 입안에서는 텁텁하고 뻑뻑하고 아리고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성분이 탄닌이죠. 감은 크게 단감과 재래종인 떫은 감으로 나뉘는데요. 둘은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의 양도, 떫은 맛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들여야 하는 시간도 서로가 다릅니다. 그 항염증 효과도 있고 그리고 해독작용, 뭐 살균작용, 지혈작용. 중금속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더니 탄닌이 넉넉히 함유된 떫은 감이 그런 셈이죠. 그런데 떫은 감으로 만든 곶감과 홍시는 어째서 텁텁한 맛이 나지 않을까요? 이건 달죠. 과실이 이제 무기호흡 상태가 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 물질이 생기거든요. 탄닌하고 알데하이드가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량이 커다란 불용성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불용성 물질로 만들어지면 우리 혀에 가가지고서 이게 오그라드는 떫은 그런 작용을 하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떫은 감 속 탄닌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지만 곶감 속 탄닌은 성질이 변해서 액체에 녹지 않는 불용성인 거죠. 떫은 맛을 없애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한 일주일 소금물에 담가 삭혀서 먹으면 감 속에 있던 탄닌이 소금물로 빠져나와 먹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기다리는 일이 힘이 들 땐 이 가열만한 것도 없다죠. 짭조름한 단맛을 가장 빠르게 느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떫은 맛을 내는 탄닌과 당이 함께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그 양이 그리 많지는 않다네요. 수용성에서 불용성으로 바뀌는 뿐이지 그 탄닌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곶감이나 홍시처럼 떫은 맛이 빠지는 소위 탈삽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탄닌의 양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건강과 맛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재래종인 떫은 감의 강점이네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품종들이. 숱한 세월을 견뎌온 감나무라면 대개 재래종에 속하겠네요. 이 떫은 감이라는 품종이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길 바라며 협회까지 설립되기도 했다죠. 처음에는 좀 떫어도 기다림의 시간만 거치면 맛도 건강에도 최고의 주전부리네요. 탄닌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뭐죠? 그런 현상들이 형성이 돼서 그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떫은 감을 둘러싼 소문이 또 있는 건가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저 몰라요? 우리 여행 갈 때도 결혼식 갈 때도 이 머리도 내가 해줬잖아요. 당신은 이미 글램팜을 만난 적 있다. 미용실에선 원래 글램팜 써요. 글램팜 집에서도 봐요. 바빠서 관리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듀얼소닉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깊이의 차이가 탄력의 차이. 듀얼소닉. 아시죠? 프로는 먹는 거엔 타협 안 해요. 120시간 종류별 약재. 원래 내 몸으로 회복하는 광동 경옥고. 이래야 100%의 회복력. 백종원은 광동 경옥고.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먹었다가는 변비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 있죠. 탄닌이라는 게 수렴 역할이 있어서 이제 응치를 시키고 이제 장 활동을 조금 연동 운동을 좀 더디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나 이런 데가 이렇게 평소보다는 좁아질 수가 있으니까 떫은 맛을 내는 수용성 탄닌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익은 감은 어떨까요? 익은 감을 먹을 때는 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우리 몸의 이 혓바닥이 또 단백질이지만 장기 부분도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반응을 하질 않기 때문에 변비와 연관이 있는 것은 떫은 감이지 다 익은 감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걱정된다면 이렇게 먹는 건 어떨까요? 감 안에 심이 있어요, 심. 요 심까지도 불용화가 돼버리면은 조금 저기 한데 심은 이제 그대로 좀 남아있어서 그걸 싹 빼고 먹으면 훨씬 낫죠. 심지까지 뺐다면 변비는 걱정 없겠네요. 감 잡았어. 비타민 C도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귤류의 2배 정도, 사과의 10배 정도를 알려준 건강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떫은 맛이 나지 않는 잘 익은 감이라면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제철 과일들이 그 계절에 우리 몸하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히 가을에 감을 먹는 것이 그 영양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맘때면 우리가 늘 먹는 제철 과일 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마음 편히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에 특별한 제철 음식을 섭외하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알싸하고 시원한 바다의 맛을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에는 짬뽕거리가 있을 정도로 짬뽕 요리가 발달했다고요. 화려한 불쇼, 불맛 제대로 나는 짬뽕입니다. 해산물과 빨간 국물이 정말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죠? 이게 바로 군산의 맛. 추천 씨, 맛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이 짬뽕 먹으면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바다가 워낙 가까워서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가 발달했죠. 조개와 오징어가 푸짐한 조개 짬뽕입니다. 그런데 왜 군산 짬뽕이 인천, 유명한 거예요? 부산, 군산이 이렇게 화격분들이 많아가지고 중화기가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올해 나이 70세, 경력 50년, 짬뽕의 대가 고영수 중식 요리사입니다. 초기 짬뽕은요, 돼지고기 베이스로 요리를 해서 고소하고 진한 육수 맛이 특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군산 앞바다가 내어준 오징어와 동죽, 또 바지락 등을 듬뿍 넣어서 시원한 맛이 일품인 조개 짬뽕을 개발했습니다. 오로지 자연 식재료로만 국물 맛을 낸다고요? 조미료를 안 씁니다. 예, 순조리에 자기가 나오는 그 물로 핵산 물로 이렇게. 이곳은 바닷가의 경치를 보면서 짬뽕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맛집이죠.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행복해 보이네요. 저렇게 바다 보면서 먹는 짬뽕의 맛, 안 맛있을 수가 없죠. 맛있어요. 한글로 쓰면은 속이 후련하기 좋죠. 궁금해요. 자, 다음은 알싸한 맛을 찾아가 볼까요? 요즘 군산하면 이게 뜨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군산 홍어예요. 와, 흑산도에서 많이 잡히던 홍어가 요즘 군산에 그렇게 많다면서요. 생물을 많이 드시고 우리 두 분이 잡수다 한 사람 죽으면 몰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홍어를 맛보러 가야겠죠? 여기 어느 정도 잡히나요? 전에는 군산에서 그렇게 많이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올해 엄청 많이 잡혔어요. 뭘까요? 이만한 홍어는 무려 무게가 8kg 정도 나갑니다. 야, 이 정도면 성인 남자 몸통만 하죠? 홍어는 암컷을 주로 먹는데요. 수컷보다도 살이 연해서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어 간이에요. 간도 크고요. 홍어 간은 싱싱할 때만 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ASMR. 생홍어에 써는데 들리나요? 사각사각. 분홍 빛깔이 영롱한 홍어의 한 접시. 삭히지 않아서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너무 맛있죠. 싱싱한 홍어가 아니면 맛보기가 힘들다는 정말 귀한 생홍어애인데요. 군산 홍어애, 이거 어떤 맛이에요? 보십니다. 참기름에 여기서 먹으면 고소한 맛으로 아주 맛있어요. 별미는 또 안 먹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추천 씨도 맛을 보는데요. 홍어애 이거 귀한 건데 어때요? 진짜 고소.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오. 근데 고소해.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홍어 회를 맛봐야죠. 소고기 육사보다 더 맛있는 찰진 맛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삭힌 홍어도 먹어봐야 하는데요. 40일 동안 삭힌 홍어 나왔습니다.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홍어회를 맨 아래에 깔고 수육을 올린 뒤 전라도 김치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홍어 삼합 완성. 기름 때문에 싹 가려져요. 그럼 홍어의 제맛을 못 느껴. 혀에 닿아야 되니까 홍어가 먼저. 많이 드셔본 분이네요. 홍어 삼합의 맛을 제대로 느꼈나 본데요. 아주 얼큰하면서 싸하면서 맛이 숙취에 되게 좋아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번엔 홍어를 넣고 끓인 홍어 라면 되겠습니다. 이색적이죠. 그 어떤 라면보다도 짜릿한 맛이 일품인데요. 홍어를 끓이면 냄새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날아가서? 열을 가하면 더 세져요. 아, 그래요? 맛이. 익힐수록 향이 더 강해진다는 삭힌 홍어. 홍어 먹기 최고 난도를 자랑하는 홍어전 되시겠습니다. 부드러운 계란옷 속에 숨어있는 반전. 이건 어때요? 왔고요. 왔어요. 아이고, 어릴 때부터 홍어를 먹고 자란 분들, 홍어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과연? 아우! 라면에서도 톡 쏘는 홍어 향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철 씨. 부산홍어 이어서 얼큰한 맛의 요리 보실까요? 빨갛게 끓고 있는 이건 뭔가요? 아내들은 이 고기의 정체 궁금한데요. 아시겠어요? 통통하게 살이 잔뜩 올라있죠? 이게 뭐예요? 안 하고 탕이지. 파워. 힘이 불끈 나나 봐요. 힘이 진짜 대단한데요? 군산에서 또 보양식 하면 이 붕장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30년 동안 붕장어 외길을 걸어온 주인장. 요즘 붕장어 철인가요? 해요. 살이 많아요. 맛있겠어요. 자르는 게 좀 특이한데요. 근육이 살아있죠, 탱글탱글. 예전부터 이 모양으로 썰어서 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군산 사람들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음식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겠어요. 우리나라 말은 자연 분장어. 안 하고는 일본말. 아버지가 직접 잡아서 해준 거, 엄마가 해준 거 우리가 먹으면서. 이 붕장어탕 한 그릇이면 몸보신 끝! 살이 특히 단단하고 쫄깃해서 식감도 일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섬에 살았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먹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맛있죠. 안 하고 저희는 이걸 자주 먹어요. 그냥 보양식으로. 이렇게 국물 없이 볶음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요? 알싸하고도 시원한 바다의 맛. 군산에서의 맛있는 먹자 포부였습니다. 책 한 권 고를 시간에, 파도 한 번 탈 시간에, 커피 한 잔 할 시간에 충전 완료. 테이크아웃 할게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헐과 헐의 차이. 과, 의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핫브러쉬, 핫브러쉬. 오, 크레마. 좋네요. 살게요. 잘 쓰세요. 저기요, 이왕 내린 거 향이 좋네.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제로만 먹는다. 음료도 제로, 과자도 제로. 그럼 돈닭은 구도로 돈닭은 콜레스테롤은 로우, 트랜스 지방인 제로. 내장에서 그도로 하세요.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조지아 크래프트와 함께 꾸준하고 프로답고 즐길 줄 아는, 딱 원하는 내가 된다. 나에게 딱 맞는 커피. 조지아 크래프트.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또 거기야?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 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이 집 맛있네. 고기에 진심인 환영화로. 여러분, 신협 행복내비 켜세요. 어부어부어부바. 너 노후 준비 좀 해놨냐? 아니. 행복내비 켜세요. 아들, 잘 갔다 와. 행복내비 켜세요. 나 퇴직하면 뭐하지? 행복내비 켜세요. 그럼요. 행복 내비게이션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할 거니까요. 켜세요. 행복 내비게이션. 평생 어부바 신협. 새벽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목요일까지 이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방에는 많게는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음식과 휴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I think I'm falling, falling, falling for you. I feel like dancing.